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9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2023년의 마지막 커튼콜입니다. 맞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훅 하고 지나가서 올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섭외하느라. 네. 섭외하다가 1년 다 갔어요. 네. 또 내년에도 네, 잘 계속 부탁드립니다. 고생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생각해 보면은 커튼콜 오신 분들 중에 뮤지컬 뭐 배우나 연출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뮤지컬로 올해를 마무리. 그만큼 뮤지컬이 공연 예술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대표 선수.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뮤지컬이 이렇게 21세기 공연 예술의 총화가 됐는지 뮤지컬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1987년부터 공연계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맘마미아, 렌트, 명성황후 등을 공동 제작하고 또 뮤지컬 전용 극장 디큐브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극장 건립에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지금은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으로 계시는 뮤지컬의 탄생 저자 고희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특별히 좀 소개를 길게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워낙 다채로우신 분들. 네. 예. 네, 먼저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뮤지컬 가르치고 있고 또 홍익대학교에 그 대학로에 오시면 아트센터가 있는데 거기 뮤지컬 전용극장 극장장도 같이 하고 있는 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도 뵌지 오래된 네, 2년이 오래됐는데 뮤지컬 외에도 다른 공연 분야에도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고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요번에 이제 뮤지컬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셔서 그래서 뮤지컬 얘기를 요걸 기회로 해서 좀 진하게 해보자. 그래서 모셨어요. 아주 색이 네. 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색상이. 이런 책입니다. 뮤지컬 네. 탄생. 네. 네. 굉장히 두꺼워요. 네. 안에 근데 또 사진도 되게 많아서 그죠? 네. 막 참고 문헌까지 해가지고 450페이지 정도 되네요. 예. 뮤지컬의 모든 것이 네. 역사가 쫙.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뮤지컬 취재하고 하면서도 뮤지컬 서적이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책들은 꽤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뮤지컬의 역사를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다룬 책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사회적인 변화랑 연결지어서 이 뮤지컬사를 서술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독특하고 해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네. 뮤지컬 근데 탄생,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네. 관객으로는 네. 사실 어렸을 때도 아니죠. 저는 이제 진짜 뭐 87년부터 세상에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70년대 학교 다니고 네. 80년대 학교 다녀서 영화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단체 영화가 관람할 때 네. 처음 봤고 그리고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유관순 기념관에서 네,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봤는데 저도 그거 봤어요. 네, 유관순 네. 기념관에서. 그게 정말 네. 저는 조금 더 어릴 때 봤죠. 네, 교수님보다.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네. 옛날에 저 이화여고 지금 맞아요. 이화여고 네. 강당인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네. 그런 극장이었죠. 거기서 봤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관객으로서의 경험은 이제 그렇게 한 고등학교 정도 때부터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뮤지컬을 그러니까 어쨌든 제작과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는 뭐 제가 87년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 극장을 새로 이렇게 짓는 데 가서 그러게요. 짓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문을 여는 데 있었는데요. 예술의 전당이 사실 1988년에 음악당하고 서예관이 먼저 문 열었거든요. 네. 87년에 이제 공채 일기로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해서 오페라 극장이 93년에 문을 열었고 네. 94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극장에 뮤지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캐츠, 캐츠, 레미제라블 네.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투어 공연을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창작 뮤지컬로 오페라극장에서 대극장 뮤지컬로 했던 건 이제 아무래도 명성황후. 네. 94년도 12월에 시작해서 95년까지 갔던 명성황후가 이제 처음이어서 그때 이제 저는 홍보 쪽에 있었지만 어쨌든 네. 극장에서 스텝으로서 뮤지컬을 앞과 뒤, 백스테이지도 보고 네. 뭐 배우들도 보고 했던 경험은 이제 90년대 초반, 94년, 5년 이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저도 명성황후는 봤어요. 문화부 초연 때요. 네, 문화부 그때요. 기자 때가 아니고 네. 네, 그냥 궁금해서 관객으로.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만드는 쪽에서 일을 하고 네, 계셨던 네, 이 거예요. 극장에 네. 있었고 명성황후는 정말 초연 때 너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대극장에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대박이 나서 요즘 표현 대박이 네. 나가지고 그때는 막 유료권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렇죠. 마지막 네. 공연 때 손님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저희가 막 객석에서 손님들한테 별별 항의를 다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저를 못 그러니까 사셔서요? 마지막 날 2회 공연은 네. 정말 다 로비에서 막 거의 싸움이 났듯이 막 그런 현장에서 저희는 막 객석에 그러니까 로비랑 막 이런 데서 하우스 이제 지키면서 네. 뭐 관객들한테 무한히 정말 그 사과드리고 어. 또 제 후배였던 박민정 그때 정말 신입사원일 네. 때 친구가 갑자기 박스오피스 거기 올라가 갖고 관객 여러분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다 지금은 당연히 자기 표를 다 예약하고 그죠. 어디가 자기 어느 자리인지 자리인지 다 알고 다 올 알고. 때인데 네. 그때는 예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지정 티켓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에 처음엔 이제 어려우니까 그건 네. 다 뿌렸다가 이게 뭐 너무 나중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그 사실은 나온 네,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몰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날 그 힘이 명성황후가 지금까지도 올 수 있는 큰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냥 사그라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사실 쉬운 작품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네. 정말 윤호진 그 네, 선생님의 연출가. 그 정말 네. 고집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저는 이제 그때 홍보 담당이면서 객석에서 뭐 기자들 취재도 오시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인상이 남아요. 네. 그쵸. 왜 내 자리는 없냐, 막 네, 그러고 네. 항의하고 막. 정말 뭐 당연히 이제 뭔가 표를 갖고 오셨는데 그죠. 왜 표가 없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그렇게까지 사실은 오페라극장이 그럴 줄 그렇게 터진 적이 예상을 못 없었기 때문에 하셨으니까. 저희도 예. 개관한 지 한 2년 막 오페라극장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대비랄까 예측이랄까 이런 게 없었고 네. 주최 측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뮤지컬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뮤지컬보다는 특히 초기에만 20년은 거의 클래식, 네. 오페라, 연극 이런 쪽 제작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네. 한편에서는 왜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을 하냐. 그런 흥행, 돈벌이 말하자면 상업적 막 이런 것들을 오페라 극장의 권위와 네, 네. 그런 예술적인 격조와 이런 거를 틀어뜨린 걸 왜 하냐. 그런 비난이 정말 많았어요. 초기에는. 그랬죠. 정말 네.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뭐 365일 오페라 발레로 다 채울 수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했던 몇 번 작품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반응들이 있던 작품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명성황후 말씀드렸지만 뭐 캐츠라든가 네.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그렇죠. 그때도 벌써 그때도 옛날이라 뭐 캐츠를 예술전당에서 한다 그럼 사대주의다. 왜 미국 뮤지컬을 여기서 하냐? 네, 네. 뭐 우리나라 돈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은 오페라 극장에서 뭐 그러니까 그 당시 막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맞아요. 분위기 네. 있을 때 그 영화 감독님이 뱀도 막 네, 극장에 네. 놓고 이런 시절이라 아니 뭐 국가가 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네. 뭐 그런 외국 작품을 외국 작품을 네. 막 그냥 수입해서 한다, 막 직수입한다, 네. 막 이런 그런 반대도 있었을 시절인데, 근데 이미 관객들은 이제 와서 보시고는 이게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슴을 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네. 것들을 이제 관객들이 많이 느끼고 가셨고 그런 또 장면을 보면서 저 장르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관객으로서 봤던 신기하기도 하고 노래도 재밌고 네. 그냥 춤도 신나고 그랬던 거랑은 조금 다른 입장으로 저는 이제 말하자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극장 스텝의 입장에서는 네.
만났던 것 같아요. 90년대.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뮤지컬 극장도 운영하시고 또 뮤지컬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예. 하시고 네. 네. 그렇게 되셨는데 진짜 왜 뮤지컬이 이렇게 잘 나가는 장르가 됐을까요?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죠. 예, 문화부 기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국에서 하는 뮤지컬 그냥 다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몇 개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냥 보도자료 오면 보고 아 이런 거 하는구나 네. 보고 그때는 뮤지컬 한다 하면 다 소개했어요. 기사가 나가요. 네.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죠. 웬만한 뮤지컬은 다 나가는데 요즘은 뭐 셀 수도 없잖아요. 너무 정말 많죠. 너무너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그렇죠.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이 다른 나라에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책을 냈지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렇게 한 35년 이상 36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뮤지컬은 되게 뒤쪽에 이렇게 네. 더 많이 관여했고 근데 왜 내가 하다가 예술현장에서 오페라 극장 클래식 오페라 이런 거 하다가 왜 이렇게 뮤지컬에 전념하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완전히 대세의 장르 네. 사람들이 그냥 공연이요라고 하면 거의 뮤지컬로 뮤지컬,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공연 네. 보러 간다 그러면 뮤지컬 가는 네. 걸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됐을까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반대하는 쪽도 많았는데 그런 네. 데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궁금해서 사실은 네.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럼 뭐지라는 이제 궁금함이 있었고 저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로 오게 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뮤지컬 전용 극장도 막 짓고 막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 아트센터도 사실 그죠. 건물도 짓고 지금 또 제가 학교도 그때 이 공사 철모 쓰고 계시고 막 그때 먼지 구덩이에 저도 이제 가고 그랬었어요. 막 공사 현장에 저도 그래서 안전모 써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고 네. 제가 정말 거기서 3년간 공사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예. 별별 경험을 다 했는데 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그냥 하고 지나가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도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저희가 학생들한테 왜 그럴까 이렇게 이면 저런 당연한 질문을 왜 하지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진짜 너무 폭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런가가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역사를 봐야 되나 그러다가 진짜 뮤지컬이 뭔데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들여다보게 되어서 그걸 정리하니까 이제 책 한 권을 쓰게 됐는데요. 뮤지컬이 뭔가요? 그럼 사실은 제가 이 책에도 맨 앞에 서문에 되게 길게 썼는데 뮤지컬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글로 뮤지컬 쓰면 사람들이 뭔지 정확하게 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네. 영어로 뮤지컬이라고 쓰게 되면 맞아. 완성된 단어가 네.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게 형용사. 네. 형용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뮤지컬 코미디라고 했고 네. 그래서 코미디가 뮤지컬이었어요. 시작할 네. 때는. 그래서 슬픈 얘기나 이런 건 원래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티어터. 뮤지컬 네. 극이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 네.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그냥 이제 그냥 뮤지컬이라고 뮤지컬. 쓰면 네. 그걸 명사로 우리처럼 생각을 한 그런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여전히 외국 책들을 보면 뮤지컬 티어터라고 쓰는 책도 네. 많아요. 아직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제 나름의 그런 이제 판단이지만 그게 뮤지컬의 실체 같아요. 뮤지컬은 음악과 관련된 음악과 드라마와 관련된 어떤 형식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가 유행하고 있는 음악이나 뭐 아니면 스타일이나 뭐 무대 스타일이나 뭐 요새 창극도 사실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관객들은 창극을 굉장히 뮤지컬로 네. 소비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굉장히 한국적인 소리를 갖고 만든 뮤지컬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또 웹툰을 가지고도 막 뮤지컬을 네.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뭐든지 막 먹어치우는 네. 그래서 식욕이 좋은. 네, 아주 그래서 되게 당대 그런 그 관객들 대중들 문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네. 굉장히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90년에 그렇게 할 때 막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막 브로드웨이 뮤지컬 막 런던의 뮤지컬 그러면 굉장히 멀고 네. 막 엄청 막 야 우리가 저런 거 동경하는, 그냥 네. 그냥 지켜만 봐야지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2023년의 시점에서 보면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서울을 되게 주목하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자기 언어로 막 여러 가지 형식의 뮤지컬을 만들고 있고 네. 그것들이 또 섞이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막 정보들이 막 정말 장벽 없이 이렇게 네. 흘러다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때 굉장히 이 식욕 좋은 뮤지컬이 네. 여러 가지 자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답이 없이 뮤지컬이 뭐냐라고 하면 음악, 춤, 노래, 연기, 무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네. 관객한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약간 불안정한 이 형태가 오히려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되고 네.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수용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뮤지컬이 사실 댄스 뮤지컬이라고 불리면서 한동안 그런 것도 있죠. 예, 연극적인 대사가 나오고 이러지 않고 춤만 추는데 그것도 뮤지컬이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은 웬만한 장르들을 얘가 다 이렇게 다 가져다가 먹어치우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요새 뭐 가곡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아트팝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좀 가곡 뮤지컬을 하고 싶다 이런 막 요번에 또 이 책을 보고 그 눈을 작곡하신 김효근 선생님이 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 용기를 가졌어요. 정말 그거에 국한하지 말고 저는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운 음악극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음악극에 뭐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다 이거는 사실 뮤지컬로 통칭된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음악극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벽 속의 요정 있잖아요. 네. 그게 연극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또 거기 보면 음악이 굉장히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거는 뭘까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왜 막 이제 논란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노래가 몇 프로 나와야 돼? 라는 경우인데 그래야지 뭐 어떤 걸 네. 뮤지컬이라고 정의해라고 하는데 결국 그때 뮤지컬 어워즈 그때 맞아요. 그래서 논란을 그때, 하다가 네. 그래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작 측에서도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본다고 할 때 가장 좀 편안하고 즐겁게 기대하고 보는 장르가 뮤지컬이다 보니까 네. 전부 거기에 이렇게 기꺼이 이제는 편입되기 원하는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뮤지컬 150년의 역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15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됐네요. 150.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낯설기도 초창기에. 하고 예, 미국 사람들이나 뭐 영국 사람들한테는 좀 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뮤지컬들이 많이 익숙해서 그렇긴 한데 재미있는 건 사실 오페라는 이렇게 똑같은 음악극에 이제 아주 선배지만 그 일종의 발명처럼 되게 네. 딱 나온 시기가 되게 분명한 장르예요. 네. 되게 네. 특이하게도 르네상스 시절에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 회원들끼리 야 우리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네.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그 연도가 있어요. 네. 특이하게도. 근데 뮤지컬은 사실은 언제부터야라는 게 되게 첫 뮤지컬이 뭐야? 그것도 첫 뮤지컬이 뭐야라는 것도 되게 누구는 쇼보트라고 누구는 네. 오클라호마라고 누구는 뭐 그 이전에 뭐라고 하고 네.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를 어디서부터 저도 이걸 정의를 해야 될까? 150년은 또 어디서부터 나왔냐? 네. 근데 150년은 어디서 나온 네, 거예요? 저는 제 책은 그래서 유럽의 19세기 말 그러니까 오페레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오페라는 정말 대사가 일단 뭐 있는 오페라도 있지만 네. 대사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웃기고 네. 그게 그 시작이 뭐였을까? 아. 그래서 이제 오페레타 있던 뭐 지옥의 오르페우스나 네, 박쥐 이런 작품들이 나왔던 시절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뮤지컬이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는 막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진 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시간을 보니까 세상이 민주화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권한 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제도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거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지불해서 이렇게 가서 쇼를 즐기기 시작할 때 카바레 네. 가서 막 노래하고 네, 춤추다가 네. 술 마시다가 노래하다. 카바레도 여기에 원인이 되고요. 네. 또 오페라는 좀 보고 싶긴 한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간쯤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네. 장르가 오페레타였는데 그런 시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나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계층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쇼를 즐기고 내가 좀 재미나게 뭘 볼 수 있고 노래도 이렇게 즐기고 춤도 즐기고 네.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데는 좀 사회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네. 좀 무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럼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몇몇 또 요새 외국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의 연구자들도 네. 그래서 뭐 멜 레트킨가 하는 그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봐도 이거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서 정말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네. 언제였을까? 오페라는 조금 다른 시기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후원자들이 있었고 후원자들이 있어서 있지만 또 많은 대중들이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오페라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는 네. 그래도 그걸 제작을 하려면 누군가가 스폰서가 분명히 네. 있었어야 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그냥 정말 그 객석에서 나오는 그걸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상한 사기도 많았고 이상한 쇼도 많았고 막 저질스러운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 사이에서 막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장르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네. 과정. 그래서 초기 앞에 한 3분의 1은 이상한 쇼들도 많이 나오고 네. 막 뭐 노출 같은 거 네, 많았던 네. 그런 시절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극장에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건전한 쇼로 가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르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보니까 지금 벌써 2023년이나 되니까 한 150년이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뮤지컬 하면 뭔가 미국 브로드웨이 그렇죠. 네. 이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사실 또 이제 이 긴 역사 거의 제가 이걸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너는 미국 가서 유학한 적도 없고 뭐 브로드웨이 그렇게 가서 산 적도 없는데 이런 책을 쓸까 한국 얘기나 쓰지라는 생각도 했고 이 이야기는 사실 거의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민주화 뭐 그런 거창한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뮤지컬이 발전한 데는 미국이 또 이렇게 정말 강대국이 된 역사하고 또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이제 문화적인 네. 토양이 있었지만 다들 이제 살기 어려워지고 그럴 때 미국이 막 강정하기 그죠. 시작하면서 또 유럽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미국으로 가고 네.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여러 가지 거기서 섞였던 것들 제가 자꾸 이제 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뮤지컬이 그런 오페라에서도 대중음악에서 그죠. 가져오고 막 쇼에서도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규범 같은 것이 없이 네. 예술의 규범이 없이 만들어서 자유롭게 만들었던 시절하고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발전한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 된 역사랑 또 사실 뮤지컬이 발전한 예, 역사랑 그거랑도 네. 또 같은 역사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 남의 미국이 막 잘 살았던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꾸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네. 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중요했고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네 장르라고 생각해요. 뮤지컬을. 네, 그래서 네. 책을 이렇게 외국 책을 보다 보니까 되게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건 되게 좀 약간 좀 네, 이렇게 잘안 폄하하고. 쳐져요. 네, 네. 되게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되게 폄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한테는 친숙한 건데도 되게 폄하당한다 이런 그쵸. 인상을 이제 책들에서는 좀 볼 수는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사실 이게 역사를 지금 여기서 쭉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뭐 어떻게 좀 시대별로 따라서, 네. 어떻게 변화했는지 너무 막 이게 강의처럼 될까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렇게 프리 엔터테인먼트, 막 네. 엔터테인먼트 쇼가 막 이런저런 진짜 막 술집에서, 네. 카바레에서 또 한쪽에서는 극장에서 네.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뮤지컬 이전의 시대, 네. 그러니까 이제 벨레포크 시절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네, 막 네. 발전하던 그런 시절에 오페레타.
그런 시절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프리엔터테인먼트가 있던 그런 시절. 그다음에 뮤지컬이 이제 좀 태동하던 그런 시절까지는 그냥 사실 준비 기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위 이제 뮤지컬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이 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네. 썼던 그 그쵸. 리차드 로저스하고 해머스타인. 오스카 해머스타인 네. 2세가 네. 사실은 진짜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그 시절이 그러니까 뮤지컬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썼던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네. 한 20년, 30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렇게 노래가 딱 나오면 저거 어디서 나오는 노래야? 이렇게 할 때 어디서는 그냥 당연히 뮤지컬이었대요. 그러니까 대중음악 시장이고 영화고 뭐든 간에 다 그러니까 뮤지컬이 지배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뮤지컬로서는 가장 그리웠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성기. 네, 정말 전성기였는데 네. 우리는 뭐 그때 아직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 70년대 가면서부터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오일 쇼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70년대. 근데 그때는 사실 70년대가 브로드웨이가 침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또 이 시기가 되게 재미있었던 게 침체기라고 하면 작품들이 사실 작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아. 오히려 막 혁신, 그러니까 네. 손다인 같은 막 네, 이렇게 네.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오히려 기회가 없으면 정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렵다고 하지만 네. 이럴 때가 네. 오히려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황금기에는 그런 젊은 사람한테 기회 안 줬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흥행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년대는 또 그런 점에서 흥미롭고 네. 이제 80년대를 가면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브로드웨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극장 자체가 환경이 변화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뭐 계속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작품이 나오는 게 80년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소위 뭐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든지 그죠. 네. 뭐 캐츠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원산지는 영국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졌.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도 이제 다 다 브로드웨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해하죠. 계시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원산지는 전국 영국이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별로 이 작품들을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되게 어. 안 쳐줘요, 막. 네. 대표격인데요. 네, 비평적으로는 정말 네. 되게 평이 되게, 짜더라고요. 네, 되게 신랄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되게 막 돈 버는 기계다 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뮤지컬이 왜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냐 이러기도 하고 네. 뭐 너무 비장하다. 네. 그다음에 음악은 너무 절충적이다. 막 팝에서도 갖고 오페라에서 네. 갖고 막 이런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뮤지컬 그러면 제일 그냥 먼저 그게 생각나는 떠오르죠. 것들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으뜸으로 쳐주는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쏜다임을 쳐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또 그렇게 많이 스위니 토드, 스위니 토드 친숙한 스위니. 네.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스위니 토드가 유명했죠. 네. 제 책이 조금 미국 책하고 다른 게 그 메가 뮤지컬, 그러니까 80년대를 좀 길게 다뤘어요. 네.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네, 작품들이고 그때는 정말 이 시대 얘네가 제일 지배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형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은 거기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가면 디즈니가 이제 등장해서 네, 네. 디즈니 기업 뮤지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 뮤지컬 그럼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막 네. 엄청 막 무대 세트 막 놀랍게 하고. 그래서 90년대 이제 디즈니.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 21세기는 정말 다양한 시대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네. 우리도 이제 이미 다가왔다고 이미,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뭐 소위 다문화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가 다양한 뭐 인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 미국이 이제 사실은 걔네가 그런 막 흑인이나 뭐 또 히스패닉이나 다양한 인종들이었어요. 브로드웨이는 여기 이제 브로드웨이 별명 중에 그레이트 화이트 웨이라는 이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대한 흰 불빛의 거리. 브로드웨이가 되게 광고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항상 조명이 밝았대요. 그게 한쪽에서는 정말 그 백인들만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21세기는 정말 많은 다양한 문화 또는 네. 다양한 인종들이 되게 무대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이제 여기 제 책에서 이렇게 챕터를 나누면서 맨 앞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은 뭐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었을 때 80년대는 이제 캐츠를 넣었고 90년대는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을 넣었는데
2000년대 21세기에는 제가 해밀턴이라는 작품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 안 왔고 실제로 오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어려울 해요. 것 같아요. 이게 네. 미국의 네. 그야말로 국사책에 미국 국사책에 나오는 위인 같은 사람을 조지 워싱턴이랑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을 세웠던 그래서 2대 재무장관을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대부분 다 앵글로색슨들이 이렇게 유럽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 카리브해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대요. 네. 근데 이걸 쓰고 네. 작곡하고 출연도 하고 연출도 했던 린 마누엘 미란다라는 사람이 이제 히스패닉이거든요. 얼굴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에요. 네. 라틴계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보고 미국의 현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세계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1780년대 이때 이야기 미국이 독립할 때 이야기한 막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다양한 인종들이 나와서 배역을 맡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음악은 힙합하고 랩.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2020년대의 미국을 역사를 보여준다. 현재를 보여준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요번에 그 23년 1월에 공연지 브로드웨이 갔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책 마무리하기 전 무대에서 오히려 백인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건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많았고요. 제가 무대에서 한국 배우만도 2명을 봤습니다. 네. 정말 브로드웨이 진짜 큰 무대에서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인종의 문제라도 그렇지만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국 세계인들이 섞여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뭐 브로드웨이나 이런 뭐 웨스트엔드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야 흥행이 되고 그렇게 해야 지금의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공한 작품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도 있는데 관객들한테 인정받은 흥행으로 인정받은 작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정치적이나 뭐 이런 예술적인 그런 올바름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메가 뮤지컬 챕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뮤지컬하면 다 이걸 떠올리거든요. 심지어 4대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실 말하죠. 그게 메가 뮤지컬 중에 빅4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메가 뮤지컬 중에서. 메가 뮤지컬이란 표현도 되게 싫어요. 꼭 그죠? 따옴표를 넣고 그다음 메가 뮤지컬이라 그러면 되게 놀리는 식이고 심지어는 위키드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잖아요. 그게 2003년에 초연돼서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 번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위키드가 토니상을 거의 못 받았어요. 이것도 약간 메가 뮤지컬. 그래가지고 쪽이다. 그 의심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메가 뮤지컬이다. 그래서 그때 상을 받은 작품이 에비뉴 큐였는데 아주 작고 되게 미국적인 세사미 스트리트 그 인형 갖고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그 팀한테 상을 다 몰아주고 위키드는 사실은 상을 여우주연상인가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왜 너네 이렇게 우리가 브로드웨이에서 런던 걸 흉내내라는 그런 거부감이 토니상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가 뮤지컬 책 쓴 그 저자가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이해를 한다. 저는 그것도 맞아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오페라의 유령이 런던에서만 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가까이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에서도 브로드웨이 가서 그 도장을 받았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야. 그러니까 막 오페라 유령, 캐츠 막 이런 것들이 가서 20년씩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한 것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제작한 그 프로듀서 카메론 맥킨토시도 그걸 잘 알고 반드시 내가 브로드웨이 가서 승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산지는 뭐 그렇지만 이게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는 이제 원산지라는 개념도
사실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네. 우리나라 뮤지컬들을 맞아요. 보니까 네.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그죠. 대중문화 특히 문화는 국적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케이팝도 케이팝 그룹인데 뭐 다 외국인만 있고 네.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사실 뮤지컬도 네. 그렇잖아요. 뭐 작가, 뭐 맞습니다. 작곡가들 네. 다 해외 창작진이 와서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어디 거냐 이렇게 네. 하는 게 지금은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니까 이렇다. 근데 이제는 관객들도 뮤지컬, 베토벤 뮤지컬, 뭐 웃는 남자 그게 그냥 여전히 창작가 네. 뮤지컬계에서는 창작 창작 뮤지컬 이런 뮤지컬. 말을 네. 쓰시면 네. 그냥 이제는 뮤지컬이라고 그죠. 말해도 된다.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얼마 전에 뭐 K-팝 쪽에서도 K를 떼야 된다. 네. 무슨 K-팝이냐 그냥 팝이다. 뮤지컬도 저는 충분히 그럴 때가 됐고 이미 소비자들은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 관객들은 그냥 그런 경계도 없이 뭐 지금 시즌에도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일테노레라는 작품이 있고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을 때 그냥 관객들은 네, 그냥 일테노레를 보러 가는 거고 레미제라블을 보러 가는 것이 이게 라이센스냐 뭐 창작이냐 창작이냐. 이런 의미는 저희도 너무 만듦새가 좋아지고 있고 우리도 네. 또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제가 진짜 좀 강조해서 좀 썼습니다. 길게. 네, 네. 그리고 이 메가 뮤지컬 때 썼던 이런 법칙들, 그러니까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캐츠 그럼 생각나는 이미지 있으시잖아요. 그죠. 고양이 네. 이렇게 눈. 네. 그런 것도 되게 마케팅적으로도 되게 그런 걸 많이 했고 지금 뭐 가시면 막 굿즈 같은 거 많이 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컵도 사고 네. 뭐 티셔츠도 네. 사고 네. 이런 그런 방법, 네. 마케팅 방법 네.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많이 했고 아. 지금은 다 사실 그렇게 그죠. 하죠. 네. 그 전에는 캐츠 이전에는 뭐 누가 나온다 글 막 써갖고 네, 뭐 네. 리처드 로저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또는 뭐 줄리 앤드루스가 출연하는 그래서 막 그 글씨를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그냥 딱 이미지를 딱 보면 그죠. 고양이 고양이 네. 뭐 레미제라블 같은 네. 삼색기에다가 네. 그 코제트 코제트 얼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걸 그죠. 하는 오페라 거예요. 유령은 가면. 가면 장미 네, 장미. 네. 그게 더 이상 글씨도 크게 쓸 필요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네. 누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 보면 가서 보고 그리고 캐츠 초연할 때 그 되게 제작자들 걱정을 많이 했고 그 투자가 안 들어와서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막 투자를 하라 그러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나중에 막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때 투자를 안 한 게 인생 최고의 실패였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망했어.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듯이 참 힘들었는데 고양이를 어떻게 뮤지컬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막 컵을 들고 다니고 네. 캐치 후드티를 입고 다니고 네. 막 이 사람들이 제2, 제3의 홍보요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뮤지컬이라는 게 공연을 본다.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본다 해서 메가 뮤지컬부터는 그야말로 경험하는 네. 얘가 말한 게 네. 캐치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 다 밖을 잊어버리고. 네. 그리고 요새 뭐 물랑루즈 같은 작품도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네. 19세기 이렇게 파리에 카바레 들어가듯이 막 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다른 공연 장르보다 이걸 재미있어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냥 앉아서 잘 보고 박수치고 노래 잘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그 세계에 훅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시작이 아마 80년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가라는 그 명칭은 그럼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여러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썼대요. 약간 비하하려고. 너무 약간 크게만 만들어가지고 막 사운드도 너무 키우고 그죠. 막 오케스트레이션도 너무 크게 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깔보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크고 그래서 막 나를 압도하기를 그죠. 바라고 그런 게 많이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디즈니가 그걸 보고 디즈니가 원래 이제 20세기 내내 사실은 뮤지컬 콘텐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전에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은 뭐 메리 포핀스도 그죠. 있었고 옛날 뭐
무슨 뭐 하다 보면 인어공주도 백설공주, 인어공주 다 사실 이게 음악 콘텐츠가 그죠. 되게 네. 많고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많았는데 또 극장에 나갈 생각은 안 했대요. 브로드웨이에. 그러다가 캐츠가 되는 걸 보고 어? 저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미녀와 야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라이언킹에서 완전히 사실은 그죠. 그냥 시장을 휩쓸었죠. 지금까지도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라이언킹은 아직도 가시면 아직도 할인 티켓이 안 나와요. 아, 지금 나올 안 만도 안 돼. 나오나요? 이제 나올 만도 안 돼. 안 나와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오페라 유령이 한국에서 성공을 하고 정말 뭐 한국의 뮤지컬 산업화를 이끌었다 막 이러면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맞아요.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에서 들여온 게 미녀와 야수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홍보했냐면 세계 5대 뮤지컬이라고. 왜냐면 그 전에 오페라 유령이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하나 더 해서 5대는 항상 뭐 4대가 있으니까. 네, 4대가 있으니까 붙여서 거기다가. 4대 5대 거죠. 근데 사실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말도 약간 원래 그거랑은 그렇죠. 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계 4대라고 해서 그게 4개 가장 뭐 중요한 뭐 작품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메가 뮤지컬 중에 빅4였다. 빅4. 메가 뮤지컬 중에 빅4. 빅4. 네. 근데 근데 어쨌든 뭐. 간에 그게 이제 세계 4대 뮤지컬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뮤지컬. 그다음에 5대 뮤지컬 그다음에 그때 다음에 그랬군요. 왔으니까 맞아요. 5대 뮤지컬 바로 뒤였어요. 바로 뒤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뮤지컬 그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도 막 고민을 했겠죠. 예. 근데 그 미녀와 야수는 별로 흥행에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잘 잘 안 네. 됐어요. 예. 브로드웨이에서는 그래도 네, 꽤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라이언킹이 한국에서 또 초연했을 때 초연해서 좀 또 안 어려웠던 됐죠. 것도 예. 조금 그 당시까지도 맞아요. 가족 뮤지컬. 어린이 네. 뮤지컬 그러면 가격에 대한 것도 네. 있었고 그죠. 4인이 가야 되는데 뭐 정상적인 네. 뮤지컬 가격을 받은 거 그럼 안 갈래라고 그죠. 했던 이야기들이 네.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아마 라이언킹이 뭐 투어 팀이 오고 하면서도 뭐 되게 거의 그 굉장히 비싼 값을 받았는데도 그죠. 다 네. 매진됐고 라이언킹 역사상 라이선스 해가지고 이렇게 일찍 망한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진짜. 재미있는 그래서 한국의 정말 최초의 뮤지컬 전용 극장인 샤롯대를 열면서 맞아요. 그걸 개관을 해서 했는데 1년 겨우 했죠. 겨우 했어요. 아주 어렵게 네. 1년 채우고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라이언킹 이제- 역사상 그런 그죠. 데는 없어요. 대부분 네. 그때 90년대 말 시작해갖고 대부분 다 도시에서 아직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도쿄도 그렇고 네. 함부르크도 그렇고 막 되게 오래 해요. 아. 그 외국에서도. 네. 근데 예. 그때는 길게 할 생각으로 안 그죠. 했는데 근데 그게 일본 극단이었기 그럼요. 때문에 아. 조금 배경이 있었어요. 배경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네. 일본의 뮤지컬 극단 시키 그러니까 사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했고 어쨌든 뭐 당연히 그 배우들은 다 저 한국 배우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게 제작사가 일본 극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죠. 좀 반일 감정이 또 작동을 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아마 다시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라이언킹이 사실은 아마 디즈니 역사상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그죠. 미녀와 야수도 망하고. 어. 예. 그 대신 아이다는 또 굉장히 한국에서 그렇죠. 관객들이 네. 좋아하고 예. 굉장히 인기 있는 뮤지컬이죠. 그죠.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네, 더 잘 네. 된 작품. 아. 아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예. 네. 나라마다. 조금씩 그리고 사실 달라요. 지킬앤하이드 같은 작품도 되게 특별하죠. 예, 그것도 정말 한국에서 정말 유독 네. 사랑받는 네. 작품이에요. 네. 어. 거의 제가 아무리 외국 책 정말 여러 군데를 찾았거든요. 지킬은 아이든 그냥 프랑크 와일드혼이 썼던 작품이다. 아, 이거 그 왜 정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갖고 아. 이걸 좀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냥 이게 있었다라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지킬앤 하이드는 한국에서 아주 매우 특별한 독보적인. 어, 조승우 씨 때문인가? 예, 초기에는 그런 네. 역할이 컸죠. 네. 예. 초기에는 정말 네. 컸고 조승우 씨 역할이 컸는데 이제 사람들이 뮤지컬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노래가 그거잖아요. 그죠. 아, 네네네.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딱 네. 그게 이제 뮤지컬이죠. 말하자면. 예, 예, 예. 예. 왜 정말 지금 이 순간은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더 이상 이제는 오디션에서 그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탈락이래요. 그럴 오디션 만큼, 금지고.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한국에서 특별하게 좀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스킬나이트 아주 특별하고 스위니 토드도 사실은 스위니 토드도, 예. 굉장히 좀 브로드웨이에서는 쏜다임의 작품이지만 뭐 사랑을 받지만 아주 크지 않은 극장에서 좀 한 뭐 1년 뭐 네. 이렇게 하다가 또 사라졌다 이러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는 사랑받는 작품이죠. 네. 렌트는 미국 거예요? 렌트도 미국 미국 거죠. 거고 네. 렌트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제작에 좀 공동 제작에 참여했던 초연 게 때. 렌트가 네. 우리나라 2000년에 맞아요. 초연했거든요. 예술의 네. 오페라 극장에서. 근데 렌트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네. 디즈니랑 막 그 특히 메가 뮤지컬이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조나단 라슨이라는 그 당시 청년이죠. 그 당시 30대 초반에 네. 친구가 이제 뮤지컬을 어떻게 써보려고 하는데 맨날 저렇게 대형만 하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넷플릭스의 그 틱틱붐이라는 네. 영화로 나와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해밀턴을 했던 린마누엘 미란다가 네. 영화 연출도 하고 한 네. 작품인데 그러니까 젊은 창작자의 고민 뭐 나는 여기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작은 워크숍부터 이렇게 발전시켜 온 작품이 렌트인데요. 오페라 그 라보엠을 원작 네. 그걸 이제 현대로 옮겨가지고 미국으로 옮겨서 쓴 작품인데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뉴욕에 사는 예술가들. 근데 뉴욕의 예술가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막 대단한 화려하고 예술가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네. 가난한 네. 그리고 막 또 병들고 막. 예. 어. 그 당시 또 80년대 에이즈. 에이즈가 막 창궐할 때 네. 죽어가고 자꾸 친구들이 정말 죽고 네. 얘를 구할 방법은 없고 그다음 세상으로부터는 자꾸 에이즈 환자라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네. 보는 굉장히 외롭지만 또 연대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네. 다룬 뮤지컬인데 그게 96년에 미국에서 초연되고 2000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로서 굉장히 굉장히 빨리 빨리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그 작가 그 작곡가가 진짜 너무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는데 오프브로드 초연하는 날 전날 네. 심장마비 대동맥 혈전이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네. 30대 초반의 나이로. 그래서 사실은 더 이렇게 전설이 돼버렸죠. 이 네. 사람이 그냥 전설이 돼버렸죠. 그 작품이 전설이 네.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스타들이 엄청나게 갖고 막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뭐 6번 봤다 이런 네. 이제 뮤지컬인데 와. 그래서 이제 화제작이었지만 그게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리허설 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넘버들을 딱 듣는데 저는 이제 뮤지컬을 많이 안 하고 주로 오페라를 했으니까 뭐 라보엠을 어떻게 각색했어? 약간 이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궁금한 상태에서 갔는데 일단 요즘 이제 시즌스 오브 러브라고 하는 지금 크리스마스 너무 이 좋잖아요. 계절에 정말 네. 52만 5,600분의 네. 많은 시간을 1년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그 노래를 합창하는데 그냥 나잖아요. 울었어요. 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산타페 같은 거 하면 그죠. 나도 산타페가 어딘지 정말 가고 싶다. 맞아요. 막 네. 거기는 어느 도시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그냥 그때 제가 홍보 이제 팀장이어가지고 이제 김수연 기자님한테 네. 이거 어떻게 잘 소개할까 이제 그거 하려고 제가 연습실에 가갖고 네. 자 보도자를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걸 봤는데 글 다 까먹고 그냥 그 작품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 라보엠보다 더 막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네. 작품이었는데요. 게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게 좀 그런데 이게 게이 레즈비언 그다음에 막 뭐 마약 얘기도 나오고. 마약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 이거 어떻게 소개시켜야 되지? 이래갖고 막 저희가 관계표를 막 프로그램에 그려갖고 얘랑 예. 얘가 원래 남자 맞아요, 여자가 맞아요. 사귀었다가 여자 커플이 됐어 막 맞아. 이거 분명히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림표를 그려서 막 소개했는데 요즘 관객들은 정말 금방 이해합니다. 네. 절대 그걸 고민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와서 뭔 소리야? 쟤랑 분명히 로저랑 그죠. 마크가 있었는데 마크가 왜 조앤이랑 근데 조앤은 또 여자 여자랑 커플이라며 있고? 근데 제가 옛날 남자친구라고 이거 무슨 관계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랑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이제 연습실에 가서 처음에 너무 좋다가 두 번째 연습실에 다시 갔는데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왜요? 이제 미미하고 네. 그 로저가 네. 이제 애인이잖아요. 네. 근데 미미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다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촛불을 붓불을 붙여줘요 하면서 네. 응?
이게 영어로 할 때는 그 느낌이 안 그게 나죠.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 미미라는 여성은 클럽에서 이렇게 네. 춤을 추는 아주 발랄한 사실은 그런 여자거든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존댓말을 안 해. 그래갖고 제가 근데 아무도 그 지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친구와 여자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오빠한테 존댓말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2000년이어서 근데 저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거의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노래니까 이미 연습을 가사를 다 해서 번역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지적을 받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재연할 때부터는 네. 그걸 바꿨어요. 아. 그 재연에 등장했던 배우가 요즘 정말 유명한 정선아 씨. 정선아 씨가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생인데 오디션을 보러 와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아우트나잇을 부르는데 너무 소울풀한 그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죠. 지금 요새 지금 하고 계시지만 김호영 씨도 그때 네, 엔젤로 맞아요. 데뷔했고 네, 맞아요. 네. 정말 정선아는 저희가 오디션장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아. 그때 정말 역시나 지금 그래서 교복 입고 네. 가방 메고 네, 왔다가 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역시 정말 큰 배우가 됐고 네. 지금 뭐 뭘 맡겨도 그죠. 잘하는 배우가 됐죠. 네. 이미 그때부터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렌트는 또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의 그런 다양한 지금 뮤지컬 해밀턴을 사실은 잉태한 작품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다양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네. 좀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뮤지컬에서 그치만 무겁지 않고 굉장히 네.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냥 되게 새로운 작품들을 할 수 있을 때 만나게 네. 돼서 되게 반가웠던 작품이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뮤지컬 그 전에 원래 좋아했으니까 다른 걸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렌트는 이건 좀 다른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연 때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 이해가 너무 네, 어려웠거든요. 이해 자체가 잘 뭐지? 근데 재연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배우들이 하는 팀이 왔거든요. 그때 보고서 이거였어. 그러니까 약간 그 정서에 맞아요. 이런 게 번역되면서 우리한테 시간이 좀 필요했던 네, 작품이었고 그 배우들도 그 느낌을 다 알고 연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막 일단 동성애 자체가 너무 그 당시에는 낯설었고 그쵸. 그치만 그냥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초연 때 그 로저랑 남경주 선생님이고 남경주 최정원이 그걸 했으니까 네. 사실 그것도 그 당시 최정원 씨가 여기 SBS에서 막 수중분만으로 전국에 유명한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 작품이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보 담당을 또 그것도 걱정. 최정원 씨가 잘하는 건 맞지만 네. 그죠. 아니 온 국민이 정말 그분이 정말 아이를 엄청난 낳고 낳는 걸 다 봤는데 그래서 클럽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잘하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서, 정말 그런 네. 아주 불량하기도 하고 네. 아주 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기는 처음에는 네. 어려웠죠. 요즘 그랬죠. 배우들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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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씨가 나와서 렌트 얘기 한참 하고 갔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엔젤. 네, 진짜 잘해요. 그 오디션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온 그 연출가가 원래 초창기에 엔젤 역할을 했던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빛으로 보기만 그죠? 해도 눈빛으로 너는 엔젤 이렇게 생각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저도 초창기 때 그러니까요. 얘기 막 했었는데 렌트는 그래서 브로드웨이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뮤지컬 맞아요. 그 산업 역사에서도 네. 굉장히 되게 중요한 중요해요. 작품인 것 왜냐하면 같아요. 젊은 배우들이 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굴됐고 맞아요. 또 배우들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걸 같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라이선스 뮤지컬 렌트 자체가 그죠. 계속 계속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을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지만 렌트 하니까 네. 그게 2000년에 한국에서 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네. 했는데 예술의 전당 큰 벽면에 렌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딱 해놓고 네. 이제 너무 작품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네. 간판을 크게 밖에 걸었어요. 네. 근데 2000년이면 저희가 IMF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예술의 전당도 이게 망해갖고 건물을 파나요?
그래가 처음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네? 아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게 그 당시에 막 대형 강남의 건물들이 막 망해갖고 렌트 얼마에서 막 임대한다고 네. 그러니까 미술의 전당도 망해서 이제 임대하나요? 그랬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절이었네요. 그만큼 낯선 작품이었다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뮤지컬 제목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그죠. 네. 그럼 그 작품이 미국에서도 처음 초연됐을 때는 되게 엄청났어요. 쇼킹하고 엄청난 놀라운 센세이션이었죠. 작품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뮤지컬이 이미 되게 늙은 장르가 돼서 미국에서는 네. 중년들만 이제 브로드웨이 네. 가고 젊은 사람들은 안 가는데 이게 막 젊은 내 얘기, 내 친구들의 얘기, 내 동생들의 얘기 막 이러니까 굉장히 관객들이 몰려서 오프에서 막 너무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브로드웨이로 넘어갔는데 브로드웨이 가니까 이게 티켓 가격이 문제인가요? 렌트는 정말 가난한 예술가들의 이야기인데 브로드웨이 티켓 가격은 너무 비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제작자가 만든 게 앞에 네. 티켓을 먼저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싸게 파는 싸게 파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갖고 그날 매 당일 티켓을 가지고 네. 하는 할인 제도를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매일 와서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말하는 오픈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렌트에서 뮤지컬에서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일찍 와서 안 되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소아과를 새벽 3시에 가서 했다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렌트가 이제 막 새벽에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 텐트를 밤을 치고 새고. 막 그 밤을 새고 막 이러니까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렌트 매니아를 그래서 렌트 헤즈라고 부릅니다. 그 팬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렌트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사실 브로드웨이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는데 네. 렌트 헤즈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이게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브로드웨이 지금도 하고 있는 로타리 티켓이라고 있어요. 추첨을 해갖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픈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한 사람들 중에 추첨해서 오늘 뭐 20명 맨 앞자리 좋은 자리를 그냥 아주 싼 가격이 지금 한 20불 정도 뭐 100불 이렇게 할 때 네. 그런 가격으로 그러니까 주는 그러니까 로타리 티켓으로 바꿨어요. 그 제도를 처음 시작한 게 또 렌트예요.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 가시면 비싼 공연들이 운이 좋으면 네. 로타리 티켓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오히려 젊은이들이 거기서 범죄가 생길까봐 이제 막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었던 그 렌트가 되게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뮤지컬과 스토리들이 있는 그리고 의상도 막 뮤지컬 의상 그런 막 뭔가 차려입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길에 보이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막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세일 막 그런 걸 또 행사를 하고 말하자면 별로 비싼 옷들도 아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 젊은 뮤지컬 당시로서는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을 되게 정의하는 그러니까 에이즈로 고통받아서 지금 사실 에이즈로 사람들이 이제 약들이 나와서 더 이상 막 죽거나 위험한 그런 병은 아니게 됐는데 그때로서는 에이즈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반영한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에이즈로 고통받아서 그렇게 막 다 죽고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게 울림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이 오래전 거라도 그 또 현대 우리들한테도 새롭게. 또 주는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또 리바이벌 얘기하신 게 또 재밌었어요. 시카고 같은 맞아요. 그런 뮤지컬. 그러니까 사실 시카고가 지금 한국에서 뭐 엄청 인기잖아요. 이병희 아나운서님도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제작하는 회사가 되게 캐시카우 같은 작품이에요. 그죠. 딴 거에서 망해도 마마미아도 굉장히 돈을 잘 벌지만 시카고가 소위 요즘식으로 막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죠. 무대가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다 올라가고 세트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완전 꼭 스타 캐스팅 안 해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품인데 시카고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코러스 라인이라는 작품하고 1975년도에 똑같이 같은 해에 나왔는데 코러스 라인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여러 번 예전에 했는데 했었죠. 요새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토니상에서. 75년도에 토니상을 코러스 라인이 다 가져가고 시카고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시카고 같은 좋은 작품 지금 봐도 너무 재미있고 그죠. 그 메시지도 되게 좋고 막 대중문화라든가 법정이라든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살인을 다루고 있지만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되게 즐거우면서도 메시지가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정도 흥행은 했지만 뭐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됐고 토니상에서는 정말 하나도 상을 못 받고 진짜 완전 외면당한 작품이었는데 90년대 가면 이제 작품들이 이제 워낙 많이 쌓이고 하니까 프로듀서들이 이제 리바이벌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옛날 작품들을 들여다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막 만들 때 시카고가 리바이벌로 아주 특히 히트를 했는데 90년대 이제 96년에 그 리바이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왜 그 뭐 살인을 했냐 안 했냐 뭐 미식축구 난리가 출신의 그 났죠. 유명한 네. 배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이제 진짜 자기 부인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걸 막 TV에서 계속 네, 뉴스에서 나오고 중계하고 막 뭐, 그 법정도 중계하고 막 네. 이러니까 시카고에서 나오는 그 법정신하고 변호사가 막 말도 안 되는 그 또 그 부부간의 살인 사건 이런 것들하고 딱 겹쳐지면서 아 정말 법정에도 대중 조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시 보면서 완전 시카고가 너무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시카고는 한국에서도 되게 잘 되지만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리바이벌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는 그냥 늘 봐도 되게 현대적이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75년도 작품. 네, 정말 진짜 옛날 작품인데요. 75년도 네, 작품이고 배경 그보다 훨씬 전 1930년대 배경이고 이런데 되게 지금 전혀 낯설지 네, 않고 네. 뭐 옛날 얘기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오래가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냥 한국에서 볼 때는 되게 쇼의 재미도 있고 그렇죠. 메시지도 있고 네. 그 캐릭터들도 재미나고 특히 또 여성의 그런 힘 같은 것도 또 네.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 있는데 되게 75년도에는 그냥 바팟이라는 그 연출가 춤도 예, 잘 추고 하는 그 사람이 잘 연출해서 그랬다라고 정도였다면 오히려 지금 지금 사회에서 더 잘 어필하는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바이벌이 되게 그래서 지금 토니상에서 리바이벌 부문이라는 게 이제 신설된 게 90년대예요. 그때 한 95년쯤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 아직 막 리바이벌이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은 사실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품을 새로 해석해갖고 악보랑 대본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완전 연출을 바꿔서 요새 시대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카고가 그런 좀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죠.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런 본격적인 리바이벌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창작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작품이 쌓이진 않았고 뭐 살짝이 없어요 같은 작품을 리바이벌 했지만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정말 진짜 각색이랑 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품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왜 계속 디벨롭하는 느낌이잖아요. 지난 시즌에서 조금 다르게 조금씩 바꾸고 가고 있는데 이제 뭐 근데 저는 그게 꼭 뭐 브로드웨이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브로드웨이도 계속해서 그 발전하는 사실 뮤지컬이라는 게 어떤 장르보다도 그러니까 연극만 해도 희곡은 작가가 혼자서 방에서 쓴 다음에 이렇게 무대에 올려봐도 되는데 뮤지컬은 일단 음악하고 대본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처음부터 협업 장르거든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무대에 서봐야 이게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서 사실은 만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제가 또 한쪽에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왜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떤 디벨롭을 했나 어떻게 발전시켰나 하는 부분도 조금 조명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또 예경이라든지 또 대구의 딤프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작품을 발굴해서 조금 올라가는 과정들이 되게 소중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미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극장에서 중극장에서 대극장 이렇게 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응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뮤지컬의 역사를 이제 브로드웨이 이제 해외 뮤지컬을 중심으로 봤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뮤지컬 산업 지금 상황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이제 한국 이야기할 때가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데 어쨌든 제일 뜨거운 도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뮤지컬로. 그러니까 특히나
새로운 작품 창작, 새로운 뮤지컬들이 만들어지는 그 양은 정말 진짜 엄청난 것 대단해요. 같아요. 도저히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형식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관객도 사실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 되게 많아요. 브로드웨이가 막 뭐 웨스트엔드 이야기하지만 거기 관객의 60% 이상이 관광객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어라는 건 굉장히 국소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 그러니까 네. 얘는 이거는 언어가 영어가 주로 쓰여지는 그죠. 건데, 근데 이제 언어 장벽이라는 큰 장벽도 있지만 이제는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 지금 그 해외 진출 이야기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안정된 작품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네. 뭐 K-팝도 그렇지만은 결국 K-드라마도 그렇지만 결국 국제적인 데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미 사실은 한국의 뭐 프로듀서들도 외국에 많이 외국 작품에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국의 프로듀서들도 서울에서 무슨 작품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지 대구에서 무슨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되게 관심 있게 그렇더라고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뭐 배우가 중심인 시장이고 너무 대형 뮤지컬 중심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면은 놀라울 정도로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작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또 지점이 되면 폭발하는 네. 지점이 올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다른 장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용기를 얻는달까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영화 산업이 한국에서 그렇게 할 때 이게 우리 아카데미상이라는 게 야, 저거는 정말 남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듯이 그런 시점이 올 만큼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이 뮤지컬에 많이 또 모여지고 있고 네. 또 그걸 지지하는 이제 시장 결국 관객들이 그죠. 관객들이 오셔서 냉정하게 또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젊은 층에서는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맨 마지막 이제 세계가 만든다. 그리고 이제는 뮤지컬에는 어떤 그 영어라는 그 언어 그런 것은 없다라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에서도 뭐 상하이에서도 막 이런 막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이렇게 섞이고 있다는 거가 중요해서 그래서 저도 막 한국적인 소재 막 우리 것을 가지고 막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뮤지컬은 뮤지컬로서 그냥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나 연극이 하지 못하는 음악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가슴에서 툭 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감동들을 잘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사실은 많이 주목하고 있고 뭐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사실 브로드웨이에서 되게 강하게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네. 저는 뭐 곧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있으면 막 문제도 많고 사실은 뭐 시장이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네. 하는데 저는 그래도 크게 봐서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남의 나라 걸 공부하면서 되게 자신을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커진 게 제일 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플레이어 중에서 큰 역할한 게 그래도 배우들이 이 라이센스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외국 작품 한다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서 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노래하고 연기하는 그런 훈련이 되게 잘 됐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창작진들도 좋은 뮤지컬이 뭐라는 것들을 네. 굉장히 빠르게 흡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우리는 너무 배우 시장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창작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극장 지금도 이제 하지만 마리킬이라든지 레드북이라든지 레드북. 뭐 네.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즐거우면서 의미 있고 그렇죠.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명성황후나 영웅 같은 작품도 좋은 작품도 있지만 그거와 또 다른 스타일로 훨씬 젊은 네. 사람들이 그 발랄한 언어로 만드는 뮤지컬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배우가 먼저 이 시장을 주도해서 쭉 왔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새로운 창작진들도 젊은 창작진들이 요새 그 대학
대학로에서 되게 많은 의미 있는 작품들, 그러게요. 뭐 대학로를 하는 그런 관객들도 있지만 대학로 안에서도 새로운 그렇게 좀 뭐 라흐에스트라든지 네.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결국은 글로벌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겠구나라는 네. 자신감이 사실 생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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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막 진출 막 해서 국가가 그걸 지원해야 된다. 예. 진출이 아니라 예. 그냥 그야말로 세계가 그냥 관심을 갖고 소비하는 즐기는 그런 그죠. 작품들을 만들 수 있고 배우들도 저는 정말 그대로 그냥 지금 브로드에 가서 공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너무 역량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레미제라블 보러 갔는데 그 진짜 그 원작 극작을 하고 가사를 썼던 알랑 부블리라는 프랑스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한국 깜짝 극장에. 놀랐어요. 우리나라 극장에. 네, 요번에 네. 레미제라블 네. 하는 며칠 전에 개막 공연에 제가 책을 쓰면서도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글로도 많이 봤. 두 번째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맞나? 누구지 쉔베르그는 아니고 누구 저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요 하면서 근데 정성화 씨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화 씨가 이제 사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한 배우였는데 그죠. 그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야. 미셸 쉔베르그 작곡가는 아니고 알랑 부블리야. 저 사람 프랑스 사람 그 사람 맞아 이러고 그런데 나중에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용기가 있었으면 가서 막 이렇게 얘기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요. 나중에 저희 학생들이 그 요즘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성화 씨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가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건 뭐야 뭐 이러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나왔어요. 배경으로. 네, 한국 뮤지컬 만큼. 세계화의 현장에. 네, 정말 그거 제가 부르짖고 있었지만 뭐 조용히 이렇게 그림처럼 나왔다는.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알랑 부블리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한국말이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됐다. 빈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 잘했고 모든 그 만듦새 자체가 네. 워낙 좋으니까 저도 보는 내내 그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되게 그래 너도 봐라 정말 잘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네. 사실 뮤지컬 얘기 재미난 거 하다 보면 끝도 없지만 네. 하다 보니 끝이 없는데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거 오늘요? 있으시고. 사실 책 때문에 나왔는데 책을 쓴 거는 정말 제가 여기도 제목에 썼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사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같아요. 한국 사람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그랬고 또 이런 특히 문화적으로 지금 젊은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냥 한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책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영미 이야기로 쓰고 마지막에 그래도 잠깐 언급했지만 진짜 한국 뮤지컬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우리 뮤지컬이 그냥 뮤지컬의 그 주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올 거라고 정말 생각이 들고 그걸 기대하면서 후배들의 정진을 네. 그리고 그들의 발랄한 작품들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그게 정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올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 팟캐스트도 되게 올 한 해는 활기가 넘쳤던 네. 맞아요.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또 특히나 또 뮤지컬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시간이 딱 마무리로 아주 적절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희경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